안녕하세요. 김수범의 체질체험 건강방송 우리들 TV의 김수범입니다. 요즘 가을이죠. 가을이 되면은 이제 감기, 독감도 중요하지만 이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른 기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가을이 되면은 이제 가늘도 맑고 선선한 날씨로 이제 생활하는데 매우 편한 때입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선선한 날씨도 즐기지 못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야외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많이 잘 참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뉴노멀 시대가 된 거죠. 우리 생활도 이제 거의 이제 작년만 해도 이제 요즘 이제 가을이 되면은 할로윈데이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수없이 오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을과 코로나19와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가을과 코로나19. 가을은 날씨도 좋고 그런데 이 코로나19와의 관계는 어떨까? 이런 코로나19는 이제 가을이 되면 더 심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이 더 증가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건조한 날씨는 폐기관지, 이미 코를 좀 건조하게 되고요. 또 이제 폐기관지 등이 이제, 속해야 되는데 일정한 또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건조한 날씨는 이제 폐기관지를 건조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감염이 쉽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폐기관지에 이제 톡톡하고 이런 기능이 잘 돼야지 폐들은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이고 그래서 밖으로 막 배설을 해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폐기관지, 폐기관지 이런 데가 이제 건조하게 되면 말라붙게 되면은 이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상당히 치명적으로 이거 빨리 우리 이거 뱉어내야 되는데 뱉지 못하면 이제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시니어분들, 노약자분들은 이제 이 폐기관지가 점점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몸이 날아가듯이 건조해지듯이 이제 건조해지면은 특히 호흡기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폐기관지 이런 데가 이제 턱하니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연세가 들수록 폐기관지가 점점 기능이 떨어지면서 건조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이 가을이 되면 이제 피부도 좀 건조해지고 탈모도 많이 되고 또한 이게 겉에뿐만 아니라 내부 이누라든가 코라든가 폐기관지 공기가 들어가는 이 모든 곳에 다 건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폐기관지가 이제 건조하게 되면 폐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른 기침을 한다든가 현실이 있다든가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가지고 폐질환이 점점 더 낮아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쉽게 감염이 되는데 날씨가 건조해지면은 이제 피가 없어져 가지고 이 비말에 비말 감염이 된다 그러잖아요. 말을 하거나 기침하거나 하면 확 날아가는데 습도가 높으면 이제 많이 못 날아가는데 건조하면 이제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감염이 잘 된다는 얘기죠. 또 이제 폐기관지가 이제 마르게 되면 폐의 상피세포에 이제 손상을 주게 되면 상피세포의 순모 운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균이나 이물질이 나와서 바로 이렇게 막 배설해서 가래가든가 가래가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염이 손목이 떨어지는 상태로 바로 배출하지 못해서 이제 감염이 되고, 이제 감염이 코로나가 들어와서 이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 건조한 날씨가 이제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폐기관지 이미 코가 건조해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폐기관지 이 부분이 호흡기 계통이 건조하게 되면 이제 가래가 없이 마르기 때문에 많이 나고 쇳소리 나는 것이 기침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또 기침,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데 이제 배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나오게 되죠. 그리고 코 쪽이 항상 건조하고 이물감을 이제 건조하게 되면 이제 이 코에서 코털에서 이제 공기를 좀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주지 못하면은 더 이제 또 폐기가 이제 더 악화가 됩니다. 건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독감, 감기에 걸리기 쉽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 19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폐 기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폐기관지가 건조한 사람은 이제 왜 그럴까요? 폐기관지가 건조한 날씨가 이제 건조해가지고 폐기관지가 건조하지만 그 날씨가 더웠거나 다른 날씨에도 이제 쉽게 이제 항상 그 건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외부에서 열이 들어와서 이제 건조한 날씨가 오는 수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열이 많이 생기게 되면 폐기관지가 건조해집니다. 더운 날씨가 더울 때는 이제 이것이 이제 열이 생겨서 이제 땀으로써 다 배설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피부나 이제 표피에 순환이 잘 되는 것도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열이 나면서 이제 땀도 같이 나면서 열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날씨가 좀 춥고 건조해질 때는 이제 피부의 순환과 땀의 배설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몸에서 계속 열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몸에 건조하게 되는 겁니다. 폐기관지는 건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기관지가 건조해진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논두렁으로 본다면 이제 논두렁이 건조하고 물기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 안에 열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이 많아지는 이유. 열이 많이 생기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열을 생기는 음식을 먹은 거죠. 술이라든가 육류라든가 고열량 음식, 아니면 매운 음식, 과식을 한다든가 해서 칼로리가 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거나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이 열을 소모를 하게 되면은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먹은 만큼 활동을 못 해가지고 이게 소모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모든 것을 남는 잉여 에너지는 전부 다 에너지는 열로 변해가지고 폐기관지 이후 기강을 건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코로나19도 감기독감에 자주 걸리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뭐 감기나 독감 환자는 많이 줄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이 생기는 것은 이제 내적, 심리적인 원인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로한다든가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긴장, 분노, 화병 등이 있다면 몸 안에 열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것이 발산이 되면 괜찮은데 발산을 못하고 가슴에 꽉 갖고 있거나 풀지 못하면은 이제 열이 가슴이나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건조해지게 됩니다. 또 이제 요즘 환경적인 문제로서 담배 연기라든가 자동차 매연, 대기오염, 자극적인 향수, 탁한 공기 등을 이제 맡게 되면 건조한 데에서 이제 더 건조해지고 자극적이 되면 이제 말라리 증세가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을 이제 배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조한 폐기관지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폐기관지를 예방하는 방법. 이것은 이제 폐기관지를 촉촉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이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제
가습기를 한다든가 젖은 수건이나 빨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습도를 좀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그 화와열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술이라든가 고열량 음식,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하시고, 신선한 과일, 야채, 생선, 해조류, 곡류 등을 먹게 되면 열이 좀 덜 발생하게 되고, 열도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야 이제 마음의 안정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열이 안 생기게 되죠.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열받게 되면 계속 열이 오르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하는 것이 좀, 하고 분노를 적게 하는 것,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을 내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상 체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상 체질적으로. 이제 사상 체질의학적으로 본다면 가장 건조하기 쉬운 체질은 폐 기능이 가장 약한 태음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폐 기능이 발상 기능이 잘 약하죠. 그래서 이제 폐 기능이 좀 가장 손상을 많이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포도라든가 자지라든가 은행, 땅콩, 도라지, 더덕 등을 먹어서 폐 기능을 또 항상 그 순환되게 하고 열을 좀 내려주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좀 좋습니다. 또 이제 그 좋은 것은 이제 이 해물류들이 이제 그 가래를 많이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탕을 약간 좀 너무 태음인들은 이제 맵지 않게 얼큰하게 먹으면은 가래를 뿜으면서 폐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또 이제 운동을 한다든가 목욕을 함으로써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급하고 직선적인 소양인들은 열이 많아서 이제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열이 많죠. 화도 많고, 금방 열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박하차라든가 북어탕, 배가 볼록한 북어탕을 먹게 되면은 이제 시원하게 먹으면 머리하고 이제 상체의 열을 내려주고 가래를 뱉어나게 하는 폐의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하차라든가 북어를 먹게 되면 좋고요. 또 이제 기가 많이 오르고 화가 많은 태양인들은 이제 폐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감기에 잘 안 걸리고 이 독감이나 그 코로나19에도 가장 적응력이 있는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천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 발상 기능을 강해가지고 이제 건조한 증세를 좀 항상 또 뿜어냄으로써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그 수를 인해 가지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등과 같은 환경이 돼서 이제 건조해지는 경우에 이제 무과차라든가 붕어창을 좀 맑게 해서 먹게 되면 화를 내리고 폐유순환을 도와주면서 이제 그 마른 기침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꼼꼼하고 내성적인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좀 화를 풀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생기고 이제 여기에 건조한 날씨가 좀 딱 붙게 되면은 이제 폐기관지가 더 건조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음인들, 꼼꼼하고 내성적인 분들은 이제 생강 대추차를 먹어가지고 마음을 안정하고 땀을 좀 내주는 게 좋으시고요. 아니면 이제 생태나 동태탕에다가 이제 얼큰하게 먹는 그런 방법인데요. 파, 마늘, 생강 등, 이렇게 팥뿌리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먹게 되면은 이제 땀이 나면서 가래를 뱉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폐기관지를 건조해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폐기관지가 건조해지는 것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빨리 요 폐를 좀 부하고 순환을 시킴으로써 이제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그 가을철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면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이제 열을 내리고 폐기관지 이눈, 코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요법이나 음식요법으로 해서 낫으면 좋은데 증세가 심하거나 오래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잘 안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폐기관지 건조한 증세가 이제 우리 코로나19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이 실제 좋은지 나쁜지, 왜 그 건조한 날씨가 이제 그 폐기관지에 영향을 주고, 또 이제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이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범이었습니다. 우리들 키우기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